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1년이 걸렸다. 자, 지금 불법계엄 1년을 맞아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다르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제였습니다.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고 자, 이를 막지 못한 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권영세 의원의 과거 행보를 보면 좀 의아하다,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 행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고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었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늦게라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받을 일이 분명함에도 일단 사과 전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죠. 이 사과 전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올해 초였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 만약에 1년 전 12.3 계엄 당일날로 되돌아갔을 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라고 묻자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달라졌네요. 근데 계엄 선포 때부터 불법이었잖아요. 그건 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다 법률가면 알 수 있는데 특히 법률가 출신이고요. 검사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엄령 포고령이었죠. 자, 일체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부터가 불법이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세 의원 본인 스스로가 일체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정치인이자 또 법률가 출신이었는데도 이 불법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못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자, 설사 권영세 의원 주장대로 12.3 당일날 또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판단이 잘 안 됐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이후에는 판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지난 7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예. 총선의 대패 참패로 인해 가지고 의석수가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계엄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자, 당시는 이미 4월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온 뒤였습니다. 자, 이미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죠. 왜 입체적으로 봐야 될까요? 불법 계엄이 아니라 불법 계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이군요. 그럼에도 불법 계엄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안 했던 것이죠. 예. 물론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야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 발언들을 보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다 이제 딱 1년여 만에 이렇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깊이 반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급작스럽게 변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에 민감한 서울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그 국민의힘 25명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막지 못해서 깊이 사과한다라면서 공개적인 그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중에는 그 서초구 지역구인 조은희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이었죠. 비대위원 시절에 민주당이 계속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공격하자 그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대신 국민의힘도 계엄의 피해자였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예. 피해자는 국민들이 피해자였죠. 그렇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기적의 논리. 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1년이 됐어도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 자, 부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었죠. 일단 다시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자, 그러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어제였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빨리 무죄를 받아서 부하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버티고 있다. 자, 대통령이 무죄가 돼야 부하들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무죄를 받고 싶어하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부하들은 유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따져보면요. 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아야 부하들도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윤 전 대통령 무죄를 받으려면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것 같은 불법 행동들은 부하들의 단독 행동이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아도 부하들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적의 논리, 궤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자체도 또 책임 떠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